안녕하세요. 암과 체기 오디세이 김채섬입니다. 지금 어제에 이어서 계속 돈 문제에 이어서 간병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네, 암 환자에게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면서 돈 문제 얘기했고, 그다음 간병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받은 안내책자 일부를 어제 끝부분에 읽어주셨는데요. 내용이 또 있죠? 네. 첫 항암 치료 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섹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음 하는 항암 치료 날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실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항암 치료를 하셨던 선배들과 전문 의료진의 조언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막연하게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고 네,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네, 항암 치료도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익숙해지고 알게 되겠지만 네,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마음 정리도 하면서 이렇게 따라하라고 조언을 자세히 적어주셨어요. 아, 그게 근데 그걸 따라 하려면 가족이 필요한 거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첫 번째, 치료 당일 도움을 줄 사람을 정하세요. 음,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네, 왜냐면 치료 당일에 치료가 끝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해 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혼자밖에 없다면 네,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급적 자가 운전은 피해야 한다고 해요. 쓰여 있어요. 항암 치료 받고 나면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네, 운전이 부담이 되는군요. 그러다 그렇죠. 사고가 날 수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게 그러다가 쓰러져도 대중교통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대중교통도 혼자 이용하긴 참 힘든데. 힘든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나 혼자 운전하는 것보단 낫다 이거죠. 제일 좋은 거는 다른 사람이 동행해서 차를 그럼요. 태워주든지 그럼요. 뭐 택시를 같이 타고 가든지 그렇죠.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그걸 간병인보다는 아무래도 가족이 네. 잘할 것이고. 네. 네. 특히 3시간 이상의 장거리 운전은 절대 안 된다고 쓰여 있네요. 네. 두 번째는 치료하는 동안 집안일이나 육아를 도와줄 사람을 정하세요라고 돼 있습니다. 네. 치료 중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를 돌보기 힘들 수 있대요. 네. 당연하겠죠?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족과 상의하여 집안일이나 육아를 분담해 보세요. 네. 식사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면 신선한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미리 음식을 만들어 냉동실에 얼려둔 다음 하나씩 꺼내서 해동하여 드셔도 됩니다. 식사를 챙겨줄 사람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암 걸려가지고 미리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거 냉동실에 넣었다가 몸 골골대는 날 꺼내가지고 해동해서 혼자서 먹으면 참 보통은 그러느니 그냥 안 먹느라고 이제 살이 쭉쭉 빠지겠죠. 그렇죠. 네. 네. 이거 왜 또 배달을 시킬 수는 있는데요. 요즘엔 다행히 배달 네. 서비스가 잘 되어 있고 일반화돼 있으니까. 네. 배달도 근데 경제적으로 어떤 여유가 있어야 시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입맛 없는 날 옆에서 막 강권하지 않으면은 배달도 그렇죠. 안 시켜 먹죠. 네. 그렇죠. 저 아니었으면 스승님 끼니 엄청 많이 걸렸죠. 제가 진짜 눈물로 호소해서 한 입만 먹어줘. 그럼 맨날 안 먹어 이러면서 제가 언제 그랬어요. 물론 가끔은 아 그런, 나 싫어 막 이러면서 안 먹어. 그런 적도 있었지만, 세섭님이 남긴 거 제가 먹느라고 돼지가 됐어요 저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요즘. 제가 원래 하루 세끼 먹는 사람이 아닌데. 네, 그렇죠. 네. 입원 생활 때부터, 네. 그, 음식이 네. 하루에 3끼가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나오는데, 제가 좀 제대로 안 먹고, 절반 먹고, 나머지는 이제, 장맥주님을 위해 맛있게 드시라고 다 남겨둔 거예요. 제가 심지어 오늘 너무 배고플러가지고 안 먹겠다고 그냥 혼자 드시라고 한 날에조차 혼자 먹으니까 재미없다면서 네, 혼자 먹으니까 재미없다면서 옆에 앉아서 같이 먹으라고 진짜 먹기 싫었는데 억지로 먹었습니다. 네, 나날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뱃살 나오는 거 보면서 진격의 거인이라고 놀리고
어쨌든 네. 거기까지 했고요. 네. 세 번째는 항암 치료와 이를 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는 항암 치료를 하는 중이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지만 네. 때론 일정 기간 휴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상황, 네. 업무와 관련된 요인, 업무의 물리적, 정신적 강도, 그리고 치료 일정을 고려해서 일을 병행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면 직장 상사와 출퇴근 시간 조정,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등 근무 시간 조정이 가능한지와 업무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상의하십시오. 이게 진짜 육아도 그렇고, 이제 직장 생활도 그렇고, 배우자나 믿을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간병인이랑 상의할 수는 없고, 네, 네, 출퇴근을 하려도 이제 암 환자가 출퇴근하려면은 컨디션 따라가지고 그날 챙겨야 되는 것도 있고, 뭐 퇴근할 때 뭐 그날 뭐 좀 일찍 퇴근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때 막 하여튼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조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이건 진짜 간병인하고는 간병업체 파견 직원하고는 분하고는 참 이야기 나누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렇군요. 사정을 봐주는 회사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귀한 회사고 좋은 회사인 거죠. 네. 다행히 뭐 집으로 간호사를 보내주는 서비스는 요즘 이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그것도 안내 책자는 받았죠? 네. 이름이 가정간호 안내라고 되어 있어요. 책자 이름이. 네. 그래서 가정간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 가정 전문 간호사라고 해서 이분들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간호사시래요. 아, 근데 가정을 주로 다니는 그런 전문 간호사인가 보죠? 그렇죠. 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네. 지속적인 간호와 관리가 필요할 때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이 가정 전문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라고 해요. 네. 그래서 서비스 내용도 뭐 여러 가지 뭐 영양 부족 환자는 영양제 주사를 놔주기도 하시고 네. 상처 관리도 해주고 수술 부위 상처 소독도 해주고 뭐 봉합사 실 그것도 제거해주시고 욕창 관리도 해주시고 튜브 교환하고 인공호흡기 관리하고 이제 체혈 체뇨 검사를 오셔서 보통은 하는데 네. 거동이 불편하니까 뭐 오지를 못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검사도 해주시고 아, 피 뽑고 뭐 이런 네, 예,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정간호사 분이랑 가정간호 전문 간호사 분이랑 뭐 육아 상의를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분은 정말 간호사인데 네. 간호사가 그냥 제가 너무 이제 만약 환자들이 너무 아플 경우에 집에 와가지고 그냥 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가족이 없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오기 어려운 분들. 네네. 네. 그래도 가족이 있는 환자보다 참 가족이 없는 환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그래가지고 뭐 가족이 꼭 필요하다 뭐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렵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족 없는 환자는 참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돈이랑 간병 이야기 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그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아, 저번에 저희가 돈, 몸, 맘이라고 네. 했었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 마음의 이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근데 이 마음 정도까지 되면요, 이런 문제는 좀 사치스러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돈 없는데 뭐 마음의 문제까지. 그러니까요. 네. 예. 돈 돈이 없고 없어서 치료를 몸이 못 지금 당장 받는데, 쓰러졌는데 예, 네, 마음은 후순위죠.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또 이거 역시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하게 이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족이 없는 환자가 가족이 있는 환자보다 많이 불리한가요? 가족이 있는 환자가 불리하다고요? 아니요, 가족이 없는 환자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왜냐면은 가족이라는 꼭 가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네. 다른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네. 그 관계가 주는 힘이 있거든요. 네. 그들이 주는 응원이 있고 네. 당연히 물리적으로도 왔다 갔다 도와주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당연하거니와 네. 어떤 심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이 꽤 커요. 그것도 책자에 나와 있는데 한번 네, 그럼 읽고 세성님 생각도 좀 들려주십시오. 네. 일단은 요것도 삼성 서울병원에서 네. 만들어주신 책자입니다. 여기에 네.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제 환자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은 매우 많다라고 돼 있어요. 네. 첫 번째, 투병 중이던 환자가 심적으로 힘들어할 때 큰 위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요. 네. 네. 꼭 가족은 아니라도 어쨌든 사랑하는 누군가, 사람. 사람이, 네. 예, 누군가가 네. 친구도 될 수 있고요. 네. 친지도 될 수 있고, 이웃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하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거나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네. 환자 본인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스스럼 없이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환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지, 입고 싶은 옷은 무엇인지, 네.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 받고 네. 싶은 치료는 무엇인지, 네. 원하는 임종 장소가 있다면 그게 어딘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상실감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질문이 처음에 뭐 먹고 싶어, 뭐 입고 싶어 이러다가 갑자기 어디서 죽고 싶어 확 에스컬레이팅 되네요. 네, 근데 확 에스컬레이팅 시키지 말고 네. 그냥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이끌어내는 네. 그런 관계이면 좋겠죠. 이것도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는 할 수 있지. 그럼요. 이렇게 간병인이 하기는 좀 쉽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네.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랑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기 전 어디서 죽고 싶어요. 네. 그 사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네. 그래서 좀 어떤 정도의 서로의 신뢰와 친밀감이 네. 바탕이 되는 관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셋째,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하찮았던 것들이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네. 환자에게 하루하루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생활하자고 말해줄 수 있고, 네. 환자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의 날씨가 뭐 좋으면 좋은 날씨, 예쁜 하늘의 구름, 뭐 맛있는 이 음식,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기쁨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히 이 좋아요, 댓글, 구독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발견할 수 있어요. 댓글이 제일 좋더라고요. 네. 네. 많이 아주- 남겨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갑자기 응급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의료진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죠. 네. 이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1인 가구들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 가지 이런 간병이 필요한 그런 처지가 될 텐데 참 이 돈 문제나 뭐 또 나중에 이제 간병 서비스가 이것저것 더 많아지긴 할 텐데요. 네. 이런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분명히 아마 이 돌봄 간병 서비스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냐면 네. 이거는 굉장히 돈이 될 거거든요. 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가 온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네. 뭐 사고로 죽는 몇 명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는요. 네. 근데 이제 그 간병 서비스는 돈을 주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과 정신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관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뭐 결혼을 해라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뭐 친구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어떤 관계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내가 나중에 아프니까 내 보험이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해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꼭 나 받을 걸 생각해서가 아니라
뭔가 어떤 서로가 응원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관계, 이게 지금 내가 건강하더라도 그런 관계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 darling.